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영진 베이직 성형외과 원장 임강원입니다. 저는 주로 중년 눈 성형을 진료하고 있고,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63살의 윤재숙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면 이 성형에 너무 관심들이 많으셔서 또 특히나 중년이 되면 중력위에서 얼굴이 많이 이렇게 얼굴이 처지고 하다 보니까 눈도 작아지고 또 볼도 처져서 주름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상안검이니 하안검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안검은 어떤 것인가 원장 선생님께 여쭤보고 네. 싶어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보통 보면 하안검 수술할 때 네. 하안검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눈 밑에 하는 게 하안검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여기. 예. 수술할 때 보면 애교살, 사람들이 애교살이 있잖아요. 애교살을 그대로 둘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하안검 수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절대로 하안검 수술에 있어서 있던 애교살을 없애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받으시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심지어는 없는 애교살도 하안검 수술하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하안검 수술할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거는 있는 애교살을 없애면 절대로 안 되고, 네. 만약에 애교살이 그렇게 많지 않다신 분들도 하안검 수술하면서 애교살을 조금 만들어주는 수술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핵심인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애교살을 하안검 수술할 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아. 네. 그것도 궁금했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안검 수술할 때 네. 이제 마취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취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마취는 뭐 하안검 수술을 떠나서 크게 뭐 전신 마취도 있고 수면 마취도 있고 국소 마취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눈 수술이나 특히 뭐 하안검 수술할 때는 마취 방법을 뭐 병원에 따라서 또 시술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면 마취와 거의 국소 마취를 병행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할 동안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많이. 네, 걱정하실 만큼 아프고 이러는 건 전혀 없어서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하안검 수술을 하면 눈매가 많이 달라지나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네. 하안검 수술을 해갖고 눈매가 많이 달라지고 이러는 건 없고요. 네. 눈매가 달라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술이 잘못돼서 부작용이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정상적인 수술을 받았다면 눈매가 크게 변하는 건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하안검 그 수술하면 눈 밑에 이 주름도 없어지나요? 이제 이게 상담할 때 가장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예. 주름을 없애려고 도 많이 이거 해야 된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눈 밑 주름이 자글자글 하신 분들이 이제 네. 많으신데, 네. 사실 이 하안검 수술로 인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얕은 자글자글한 주름까지는 싹 없앨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그런 주름들을 좀 더 개선시켜주고 덜 보이게 하고 해주는 거지, 아주 얕은 작은 잔주름 같은 것들은 하안검 수술로 완벽하게 다 없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우리 그 하안검 수술하면 사람들 다크서클 있잖아요, 눈 밑에. 네네네. 그 다크서클도 없앨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 다크서클이라는 것도 예. 그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피부의 착색, 그 다음에 피부가 얇아서 안에 혈관이 비쳐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그늘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하안검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늘져서 생기는 다크서클. 네. 그거는 100% 해결할 수 있는데, 원래 피부에 갖고 있는 색소 침착 때문에 생긴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하안검 수술을 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피부 레이저 시술과 병행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죠. 아, 네. 그렇게 병행해서. 네, 예. 네. 아. 네, 그렇게 병행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하안검 수술할 때요. 잘 모르긴 해도 그 외안각 고정술이라는 네.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것도 필수인가요? 아, 이제 많은 정보를 통해서 어려운 단어까지 알고 계시네요. 예. 네. 네, 정확하게는 잘 네, 모르는데. 네. 외안각 교정술이라고 해서 네. 이거는 하안검 수술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수술 결과도 결과지만 하안검 수술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네. 특히 하안검 수술 이따가도 뭐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안검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안검 외방,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바깥으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 그러니까 첫 번째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시행하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그 수술 한 번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겠군요. 네네네. 그건 반드시 그래서 그렇게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하안검 수술에 네. 남성, 여성에 따라서 그 수술법이 다릅니까? 이 하안검 수술은 특히 이제 남성 수술 중에 이제 굉장히 특히 중년 남성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뭐 여성분들은 뭐 많이 하시고, 그런데 뭐 성별에 따라서 남성은 이렇게 수술하고 여성은 이렇게 수술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뭐 똑같은 시술로 세심하게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하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네. 똑같은가요? 네, 예. 네, 네. 원장님, 하안검 수술도 재수술이 가능할까요? 네. 뭐 한 번의 수술로 참 만족할 만한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좋겠지만 이제 뭐 100% 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간혹 이제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좀 더 개선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재수술을 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하안검 수술도 재수술이 필요하면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 좀 복잡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라서 수술 방법을 정하고 재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안검 수술 같은 걸 하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요, 얼굴의 인상에 어떤 큰 그 변화가 오는 건 아니죠? 그래도 뭐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는 변화는 오시죠. 변화가 없으면 또 수술할 의미가 없으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인상이 좀 이상해진다거나 그렇게 되거나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걱정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면 그 하안검 그 수술의 특별한 부작용은 크게 없다고 하셨죠? 근데 뭐 수술이라는 게 당연히 부작용은 당연히 산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안검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되고 방지해야 되고 하는 부작용이
안검 외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눈꺼풀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바깥으로 뒤집어져서 안에 이렇게 점막이 노출돼서 뻘고 눈 밑이 뻘겋게 보이고 눈물이 바깥으로 흐르고 막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가장 하안검 수술 후에 만들지 말아야 되고 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밑에 눈꺼풀이 이렇게 바깥으로 뒤집어지죠. 그렇게. 그렇죠. 그런 거에 주의해서 수술을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얼굴에 대한 성형이나 하안검이나 뭐 이런 성형은 항상 전문의한테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그거는 저희도 항상 강조하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네. 그 하안검 수술 후에 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따로? 수술에서 주의할 점은 뭐 꼼꼼히 소독도 잘 받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제때 실밥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치료되는 과정 중에 뭐 과한 압력이나 네. 자극 이런 것만 피해 주시면 크게 문제 없는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습관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의 습관이 여러 가지잖아요. 엎드려 자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얼핏 생각하면 수술을 하고 엎드려 자면 안 되겠다는 생각. 네, 그렇죠. 정말 좀 신경 써서 한 며칠이라도 수술 후 한 2, 3일이라도 엎드려서 자는 것만 조금 삼가해 주셔야 되는 수술 중에 하나죠. 네. 따로 크게 막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따로 크게 뭐 아주 뭐 걱정하실 것만큼 뭐 이렇게 주의해야 되고 그런 건 없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어떤 그 수술을 그 성형외과 수술 받고 나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부주의로 실수해서 잘못되지는 않을까 늘 그 염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자세하게 주의사항 뭘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하셔야 될 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그거에 따라서만 해주시면 결과에 아주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거 다 풀렸어요, 이제. 다시 한번, 다시 정식으로 상담 한번 드리고, 그리고 저희 동생도 한번 다시, 데리고 한번 와볼게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뭐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